자료 해석과 통했다. 자료 통역사 김은계입니다. 오늘은 추가 채용 25년 추가 채용 기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아주 잠깐만, 사실 뭐 이런 총평하는 거 별로 귀찮아요. 그냥 다 풀면 되지. 총평이 뭐가 의미가 있나 약간 생각하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주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25년 추가 채용 아닌 정규 시험에서도 우리한테 극단으로 유형을 되게 많이 줬었어요. 이번에도 1번, 21번, 25번 총 3문제의 극단으로 유형이 나왔었고, 특히나 여기에 있는 25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정답률이 제가 저번에 봤을 때 32%인가? 이 정도 나왔거든요. 사실상 다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프리편에서 안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한 개념이 좀 나와서 당황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설마 나오겠어 하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중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워요. 안 나올 거라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어쨌건 알려는 드렸다. 그 다음에 원래 25년에서는 대부분이 다 일반형 위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기타형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차변도 부활했고, 그 다음에 뭐 표차변도 부활했고, 원래는 뭐 추필자랑 뭐 사한자 요 정도 위주로만 나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왔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곧 전략편 배울 건데 혹시 미리 전략편을 배우신 분이 계신다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꼼수들이 다 먹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략편을 통해서 꼼수들을 좀 잘 익혀놨으면 좋겠어요. 왜냐? 시험이 좀 많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전략편 때도 말씀드릴 건데 그 사도의 기술을 배울 거예요. 이걸 왜 사도의 기술이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자 봐봐요. 원래 우리가 3개 선지 풀어야 답 나와요. 근데 얘 배우고 나오면 2개만 풀면 답 나와요.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하죠? 너무 맛있어. 그래서 얘를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머리를 잘 쓰면 좀 더 달콤한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만 빠져요. 빠지고 난 결론은 바뀌는 게 없구나. 2개면 정말 잘 줄여준 거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왜? 투입된 시간은 요만큼인데 효과는 얼마나니까? 요만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계속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사도의 기술 찍먹만 좀 하셔라.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찍먹하셔서 여러분이 좀 풀어낼 수 있는 거 빨리 풀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친구 제목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상위라고 적혀 있죠. 요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요? 순위 자료구나 생각해야 돼요. 순위 자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 한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친구 범위성 정보다. 그래서 뭐야? 밑에 있는 10위 밑에도 무언가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그 국가들은 각각 몇 위보다는 작아야 된다? 10위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17년과 27년에 대한 도시와 관광객 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27년에 두바이 관광객 17년에 2배 이상이냐 그랬어요. 그럼 내가 17년에서도 두바이를 찾아야 되고 27년에서도 두바이를 찾아야겠죠. 17년에서 두바이를 찾아봤더니 1487이라고 나오고 27년에 두바이를 찾아봤더니 3232라고 나와요. 크게 계산하지 않아도 2배 이상이라는 건 편하게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풀맞찍기밖에 없어요. 1000에 대한 2배부터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1000 날리고 2000 날리면 대략 500인데 1200이니까 당연히 2배 이상이다. 자, 다음에 27년에 이스탄불 관광객 17년이랑 비교하래요. 그럼 우리는 27년의 이스탄불과 17년의 이스탄불을 찾으면 되겠죠. 이스탄불 어디 있나 하고 쭉 찾아봤더니 17년에는 꼴등에 있어요. 근데 27년에 이스탄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지만 뭐라고요?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 11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 값은 얼마보다 작은 거예요? 976보다 작은 어떠한 무언값이죠. 그러면 17년에 비해서 커졌을 수도 있고 작아졌을 수도 있죠. 이럴 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주어진 선지를 틀리게 만들 수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 선지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틀리게 만들 수 있나 생각해봤더니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옳은 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얜 틀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가 옳지 않아.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남은 선지도 가볍게 한번 봅시다. 3번 선지 봤더니 뭐라 그래요? 17에서 27로 갈 때 서울과 싱가포르의 증가율을 비교하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서울과 싱가포르를 찾아야겠네요. 서울, 그리고 싱가포르. 얘는 숫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숫자를 볼 필요가 없을까요? 순위가 역전됐잖아요. 순위가 역전됐다는 건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폭이 더 크면 과거값이 작은 아래에 있는 순위가 율이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가율도 자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게 돼서 서울이 무조건 크겠다. 동그라미. 자, 다음에 4번을 봤더니 이름이 어렵네. 27년 쿠알라 관광객 1000만 명 이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린 27년에 쿠알라를 찾아봐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없지만 있는 거야. 어디에? 11위 밑에. 그래서 아무리 커봤자 976이야. 단위가 얼마예요? 10,000명이니까 여기다가 10,000 붙여주시면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976만보다는 작겠다. 얘 옳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다음에 5번 친구를 봤더니 17년에 상위 10개 도시 중에 17에서 27로 갈 때 관광객 수의 증가폭이 제일 큰 건 뉴욕이다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 확인하지 말고 딱 하나만 확인하자는 거예요. 일단 누구만? 뉴욕만. 그래서 나는 17년에 뉴욕 잡을 거고 27년에 뉴욕 잡을 거예요. 잡아봤더니 얼마 커졌어요? 대충 1900 정도 커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혹시 1900 정도 커진 애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등수가 좀 많이 올라야 1900 가까이 커지겠죠. 그래서 27년 기준으로 상위 등수에 있는 애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볼 거예요. 두바이 봤더니 1900까지는 안 되죠. 다음 친구 런던 친구를 봤더니 순위가 오히려 하락했으니까 될 리가 없어요. 다음 친구 서울 친구를 봤더니 상승하긴 했는데 어떻게? 1900까지는 안 된다. 다음 친구 싱가포르를 봤더니 얘 바로 옆에서 왔죠. 1900까지는 안 돼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아무리 많이 증가해봤자 1600이니까. 그래서 뭐야? 뉴욕이 가장 많이 증가했구나. 동그라미. 근데 이 증가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폭이라고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폭을 안 써도 여러분이 폭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17년 대비 27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뉴욕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한테 폭인지 율인지 안 알려준 것 같죠? 근데 알려줬어요. 뭐라고? 폭이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율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만 우린 증가율로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율이 없으면 다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 2번 봅시다. 자, 2번 친구의 제목을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 19년부터 24년에 곽국의 취득 국적 업무 처리 현황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뭐 기화 국적 회복 전체가 있대요. 이 전체는 기화랑 국적 회복을 뭔가 합한 것 같아요. 다음에 각각이 신청과 허가로 나눠져 있더라.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대충 빈칸이 좀 몇 개 뚫려 있어요. 빈칸은 굳이 미리 채우지 않을 거예요. 왜? 안 시킬 수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신청 건수의 연도별 증감 방향, 기화와 국적 회복이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청 건수만 한번 볼 겁니다.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었네요. 다음에는 늘어나고 늘어났어요. 옆으로 국적 회복 친구를 봤더니 줄어들고 늘어나고 늘어났어요. 몇 년과 몇 년이 다릅니까? 21년과 22년으로 갈 때 하나는 줄었는데 하나는 늘었죠. 정답을 바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감소했어. 그럼 마지막에 뭐? 빈칸까지 채워보는 필요가 필요해. 빈칸까지 채워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빈칸을 채우기 전에 남은 값들의 정오가 맞는지를 꼭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남은 값으로 봤더니 정오가 이미 틀렸어. 우리 정밀하게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봅시다. 2번 국적 회복 신청 건수 24년이랑 19년이 1.5배 이상 관계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땡배 이상이냐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화살표를 거꾸로 그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19년에서 24년으로 갈 때 1.5배 이상이야. 그럼 우리는 분수꼴로 생각했을 때 19년을 분모로 24년을 분자로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적 회복 신청을 잡을 거고요. 누구랑 누구 잡아? 19년이랑 24년. 24년이 빈칸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빈칸을 대충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백날 여러분한테 야 이거 대충 채워야 돼. 야 이거 대충 채워야 돼. 이거 정밀하게 채우면 안 돼.
라고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하냐?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저 선생님이 대충 하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근데 요거까지 하면 좀 찝찝하잖아? 요걸로 충분하려나? 아닐 것 같은데. 하다 보니 다 계산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프리편에서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안 되려면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요 네모에 얼마 정도의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내가 인지한 상태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3100에 1.5배면 대충 얼마예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충값. 4500보단 크다. 근데 얘 둘이 빼봤더니 아무리 못해도 앞자리가 얼마예요? 5000이죠. 정밀한 계산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정밀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강사가 야 이거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도 돼 라고만 말한다면 무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난 시험장에서 절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떨려 죽겠는데 내가 이거 하나 날리면 1년이 날라가요.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네모의 값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를 내가 먼저 예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상이 안 돼? 그럼 그냥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운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던 건 뭐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빈칸이 있으면 이 빈칸을 채우려고 하시기보단 이 빈칸에 얼마가 들어가야지 이 정오의 옳음 혹은 옳지 않음이 될까를 먼저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사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친구를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24년 전년보다 전체 신청 건수는 많고 전체 허가 건수도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예요? 23과 24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위에 있는 빈칸을 정밀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얼마보다 큰지 작은지만 궁금해? 24,900보다 큰지 작은지만 궁금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개를 보세요. 정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증가있어. 요 빈칸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거 14,500보다 큰지 작은지만 궁금해.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보세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4,600까지도 넘어가죠. 그럼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은 미리 채우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이 빈칸에 얼마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예상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선생님 전 예상이 안 되는데요. 그럼 그냥 채우면 돼요. 채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어쨌건 동그라미다. 다음에 4번을 봤더니 매년 기하 신청 건수는 국적 회복 신청 건수의 3배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도 A는 B의 N배다라고 적혀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반대로 돌렸을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디서 어디로 갈 때 국적 회복 신청에서 기하 신청으로 갈 때가 3배인지만 보시면 돼요. 즉 요렇게가 3배인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3배 넘고 3배 넘고 3배 넘고 3배 넘고 3배 넘어요. 우린 얘를 채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얘 3 나눠봐요. 얼마 정도 들어가야 돼요? 3 나누면 6,500. 이거 6,500보다 크냐 작냐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둘이 뺐을 때 6,500보다 너무 명확히 작죠? 해봤자 5,000 어째고 저째고 일 테니까. 그래서 3배 이상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를 쓰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푸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머리를 쓰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국적을 1이라고 할 때 귀하가 3보다 큰 거죠. 그러면 전체라는 건 대충 4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전체와 기화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돼요. 전체와 기화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4대 3이니까 4분의 3. 즉 75%보다 크다면 얘가 3보다 큰 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900분의 19,400이 75%보다 큰지 작은지 보셔도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24 안에 4 몇 개 들어가? 6개 들어가죠. 그럼 위에 3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어야 되죠. 얼마 날려버려? 18,000 날려버려. 얼마 날려버려? 24,000 날려버려. 남는 거 뭐야? 9, 5, 5. 남는 거 얼마야? 1, 4, 7, 0. 아무리 봐도 75%보단 크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 5번 친구를 보면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전체 허가 건수의 비율은 2020년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는 신청과 허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신청에서 허가로 갈 때 제일 큰 게 20년이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대략 188분의 얼마 156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분수꼴 보면 여러분 머릿속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분모의 0%, 50%, 100%. 봤더니 얜 분자가 0%, 50%, 100%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까워요? 100%에 제일 가깝죠. 그럼 난 100%부터 시작할 거야. 한 칸씩 움직일 건데 한 칸의 크기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분모의 10%. 그럼 분모의 10%를 잡아주면 대략 19 정도 되죠. 19로 두 칸까지 이동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야? 80%보단 크겠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이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연산하시면 되냐? 내가 80이라는 숫자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너 80%보다 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수값을 다시 읽으면 안 돼요. 물론 편하게 읽히면 읽으세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얼마로 잡자? 80. 너 80%보다 커? 넌 80%보다 커? 얘는 대충 구해봐야겠죠. 근데 둘이 더해보니까 얼마 정도 돼요? 23,000, 24,000 정도 되겠죠? 80% 될 리가 없죠. 요 친구도 요 놈의 80%를 여러분이 대충 한번 생각해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16,000보단 커야 돼요. 여러분이 정밀하게 하면 16,000에다가 3,200을 더해야 되니까 19,20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 둘을 더하면 16,000도 안 되죠. 당연히 80%보다 작겠네요. 결론적으로 80%보다 큰 놈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일 위에 있는 2020년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를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는 문제 3번으로 갑시다. 문제 3번은 일반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문을 잘 보셔야 돼요. 발문에 뭐라고 적혀있죠? 추가로 필요한 자료다라고 적혀있어요. 추필자가 나와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주어진 자료를 소거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추필자를 풀 때 가장 핵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숫자는 볼 필요 없다. 우리 뭐만 하면 된다? 키워딩해서 연결만 하면 된다. 주어진 자료를 봤더니 연령대별 귀농 가구수,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한 귀농 가구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성별이나 연령대에 대한 내용이 있나 봤더니 연령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어디? 디귿. 연도가 몇 년도? 23년도. 얘도 몇 년도? 23년도. 그럼 둘이 뭐예요? 이미 주어진 자료가 돼서 디귿은 바로 지워주시면 돼요. 디귿을 지우고 나서 우리 시작하자. 디귿을 지워봤더니 선지의 구성상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리을이에요. 기억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동그라미여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얘는 뭐예요? 오류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키워딩 할 때 누구랑 누구만 하면 된다? 니은과 리을만 하시면 된다. 니은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주면 뭐라고 나올 수 있겠어요? 지역별. 다음에 리을을 키워딩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구원수.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할 거냐면 보고서에서 지역별이라는 단어와 가구원수라는 단어만 찾고 다음에 살짝만 연결해 볼 거예요. 각 지역별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뭐 A, B, C, D 이런 내용 나오죠. 저기 밑에 있던 거 A, B, C, D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동그라미예요. 선생님 이거 순서 확인 안 해도 됩니까? 네.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죠? 24년. 얘 몇 년에 대한 이야기죠? 24년. 그러면 동그라미예요. 내용에 대한 일치 여부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 다음에 가구수 잡았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가구원수 잡았어요. 얘 가구원수랑 연결을 할 건데 요 가구원수 봤더니 1인, 2인, 3인, 4인에 대한 내용이죠. 너 혹시 1인, 2인, 3인, 4인에 대한 내용이니? 라고 봤더니 1인 가구는 2인 가구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뭐야? 연도 똑같아? 연도 똑같아. 그래서 뭐야? 너 필요해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필자에서 핵심적인 건 뭐다? 숫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숫자는 절대로 틀리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 잡고 연도 잡고 구성 똑같은지. 사실 실제 시험에서 저는 구성도 확인 안 해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확인했으면 좋겠냐? 24년 지역별이네. 24년 지역별이야. 동그라미. 24년 가구원이네. 24년 가구원이네. 동그라미. 이게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데 안 될 거예요. 왜? 심장이 바운스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그 바운스한 심장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다.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친구를 봤더니 공선법 위반 유형에 대한 조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건 19대, 뒤에 있는 거는 20대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20대는 조치가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제일 밑에 전체가 주어져 있어요. 다음에 우리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는지 제가 전략편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요 형태는 리을부터 아니야. 여기 잘못 적혀 있구만. 요거 리을이 아니라요. 니은이에요. 수정해야지. 니은부터 푸시면 가장 빨리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전략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니은부터 푸시면 가장 빨리 풀 수 있을 거고 제가 니은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니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9대에 비해 20대에는 조치 건수가 모든 위반 유형에서 각각 감소했대요. 얘는 전체만 감소하면 된다? 아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다 줄어들어야 된다. 근데 봤더니 허위사실 공포는 늘어났죠. 그러면 니은이 뭐 돼요? 틀렸죠. 여러분 니은 지워봐요. 두 개밖에 안 남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의 기술을 배우면 시험 점수 올리기 좋다. 어쨌건 니은을 지우고 나면 우리는 디귿과 리을 중에 편한 걸 푸시면 되고 디귿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더니 기부행위, 경고가 고발의 1.5배 이하래요. 이거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문장 형태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고발에서 경고로 볼 때 1.5배보다 큰지 작은지. 너무 쉬워 보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풀 거예요. 20년에 경고랑 고발, 기부행위에서만 찾아주면 되겠죠. 1.5배보다 큰지 작은지 물어본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풀맞찍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70에 대한 1.5배 떠올릴 수 있으면 그거 쓰시고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럼 60에 대해서만 써도 돼요. 여러분이 보이는 데까지만 쓰시면 되고 전 60까지만 써볼게요. 60에 대한 1.5배면 얼마예요? 90이죠. 남는 거 14분의 19다. 이게 1.5배보다 클까요? 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뭐야? 1.5배 이하이다. 디귿 동그라미 정답을 2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남은 선지도 가볍게 한번 봅시다. 기억과 리을. 기억은 19에서 20으로 갈 때 전체 조치 건수가 10% 이상 감소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감소율에서 숫자를 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부탁드렸죠? 진짜로 우리 감소율 구한다? 그건 너무 안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10% 생각해. 얼마예요? 160. 160보다 많이 감소했나? 적게 감소했나만 봐요. 많이 감소했어요? 적게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뭐야? 이상이다 동그라미. 자, 다음에 리을 친구 봤더니 뭐라 그래요? 제20대 각 위반 유형에서 조치 건수 중에 수사 의뢰 비중이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나한테 분수 비교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분수 비교 시키는 거 아니죠? 20대라는 거 이미 고정시켰죠. 그럼 분모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냥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수사 의뢰만 보라는 거예요. 수사 의뢰만 봤을 때 제일 작은 애가 맞는지만 보라는 거죠. 각각으로 봤을 때 수사 의뢰가 제일 작죠. 각각으로 봤을 때 수사 의뢰가 작고 각각으로 봤을 때 수사 의뢰가 작고 수사 의뢰가 작은데 시설물 관련은 고발이 더 작죠. 그래서 뭐야? 너 수사 의뢰가 다 작진 않아 하고 X표시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명에서 이 해석은 사실 자료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문장에 달라붙어야 돼요. 자료를 주고 우리한테 문장을 줄 거야. 문장을 잘 해석해서 풀어봐. 라는 의미의 해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 친구. 아마 요 문제 시험장에서 처음 봤을 때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왜 당황해? 복잡해 보여. 그쵸? 그럼 여러분이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한 거 너무 좋아요. 복잡도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결론적으로 나한테 풀라는 건 평가 총점이죠. 근데 평가 총점을 구하려면 우리 뭐뭐 해야 돼요? 세 가지 해야 되죠. 1번 전임교원단 학생수, 2번 차입금, 3번 교육용 시신수의 평균이죠. 각각을 가, 나, 다라고 합시다. 가, 나, 다의 구하기에 대한 복잡성. 그러니까 가나다 중에 뭐가 제일 구하기 편하고 뭐가 제일 구하기 복잡한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를 기준으로 보면 전임교원이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개 더하고 학생으로 나눠야 되죠.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조금 귀찮죠? 다음에 차입금은 그냥 보면 되죠.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하죠? 난 나부터 시작할 거야. 다는 뭐래요? 평균만 구하면 되죠. 그럼 가가 복잡해요? 다가 복잡해요? 가가 더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순서는 나, 다, 가순이 될 거다라고 잡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잡냐면 우리가 나와 다를 잘 구하면요, 사실 가를 안 구하고도 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나부터 구할 겁니다. 나에 대한 점수를 봤더니 1000억 원 미만일 때가 만점을 줘요. 즉 A만 3점 받죠. 나머지 저기 누구냐, C랑 D는 2점 받고 마지막으로 B랑 E는 1점을 받네요. 그 다음에 복잡성인 다를 볼 거예요. 다는 평균이 50을 넘어가면 3점을 준대요. 이 중에 평균 50 넘어가 보이는 애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2한테 3점 줄 거예요. 다음에 평균이 30보다 작아지면 1점을 준대요. 평균 30보다 작아 보이는 애 누구 있어요? 해봤자 B밖에 없죠. 그럼 얜 1점을 주고 나머진 몇 점이에요? 2점, 2점, 2점이죠. 그럼 더해봤을 때 B는 둘이 더하면 몇 점이에요? 2점이죠. 그러면 마지막 가에서 몇 점을 받던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다음에 그냥 더해봤을 때 점수 제일 높은 거 누구예요? A죠. A가 만약에 가에서 3점 받으면 나머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심지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자면 얘가 2점만 받아도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A가 2점을 받으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주어진 자료에 동점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A가 1점만 아니면 A는 무조건 1등이어야만 해요. 동점일 때 어떻게 할 건데? 동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가 1점인가 아닌가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1점이 되려면 교원당 학생 수가 4명이어야 된대요. 지금 학생 수 몇 명이에요? 800명 넘어갔죠. 그럼 교원 해합이 대충 200 근처여야 되죠. 얘 아무리 봐도 더했을 때 200보다 너무 크죠. 얘 절대로 1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A가 1등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구하시면 A는 3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1등이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복잡성이 낮은 것부터 복잡성이 복잡한 걸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제일 복잡한 거의 계산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얘가 3 나왔어. 그럼 뭐 동점 조건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답은 무조건 뭐다? 1번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뭐 굳이 정확하게 구하자면 우린 딱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정밀하게 더할 수밖에 없어요. 더하면 얼마 나와요? 400. 46 나오네요. 나누기 874 나오네요. 이보다도 작죠? 그래서 너 만점이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6번 매칭형 나왔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자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풀 거예요. 왜인지 묻지 마요. 그냥 그렇게 풀면 가장 빨리 풀려요. 그래서 우리 제일 밑에 있는 누구부터 구할 거다? 다부터 구할 거예요. 다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사유지 면적은 수도권이 가장 크며 수도권의 공유지 면적은 나머지 4개 공유지 면적을 합한 거에 2배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하대요. 그럼 나한테 누구랑 누구 비교하라는 거예요? 수도권 공유지랑 나머지 공유지 비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러 갈 겁니다. 먼저 수도권 공유지 면적을 잡았어요. 얼마 나와요? 1225. 근데 우리가 나머지랑 몇 배 관계라고 말했죠? 2배 관계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의 합이 얼마 근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00 근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엔 나머지의 합이 600보다 크냐 작냐만 잡고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머지의 면적의 합이 600보다 크냐 작냐래요. 이거 2개 더하면 대충 200이죠. 얘 더하면 600이죠. 600에 비하면 너무 크죠. 2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2배보다 작다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대충 계산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숫자를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숫자를 잡지 않으면 절대로 대충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야 자료 해석은 대충 계산해야 돼 라고만 말한다면 그냥 개뻥이에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야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되게 정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는 대충 계산하는 순간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잡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 값이 얼마나 될지 잡아야 돼요.
그게 안 잡히면 대충 하겠다는 건 틀려도 상관없다는 것과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 1번과 4번이 잡혔으니까 가 또는 날 봐야 하는데 나는 둘 다 첫 번째죠. 그럼 우리가 나를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보겠다.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개고수니까 시간 좀 날려야 남들과 좀 비슷해질 거다 라는 거만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조건 뭐 봐야 돼요? 가 보셔야 돼요. 가를 볼 때 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각 지역에서 사유지 필지는 공유지 필지보다 많고 강원과 땡땡은 사유지 가격이 공유지 가격보다 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지역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랑 누구만 보면 돼요? 죄송합니다. 충청과 호남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왜? 하나 만족할 거고 하나 만족하지 않을 거니까. 저는 충청을 보겠습니다. 사유지 가격과 공유지 가격. 충청의 사유지 가격과 공유지 가격을 봤더니 누가 비싸요? 공유지 가격이 비싸죠. 사유지가 저렴하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사유지가 저렴하대요. 맞네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호남을 보셨으면 누가 비싸게 나올 거예요? 사유지 가격이 공유지 가격보다 높게 나올 거예요. 그때는 그냥 지워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 7번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친구도 저는 매칭형이라고 이름 지어놨고 이 친구도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보고서니까 그냥 아래서부터 위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제일 밑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한편 모식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 너부터 풀 거고 자료를 보면 전체 물동량, 환적 물동량, 출, 입항, 선박수 각각 14년과 24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마지막 문장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24년 각 항만의 출입항 선박 대비 전체 물동량을 한적당 1000을 초과하였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을 초과하는 애만 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 찾을 거야? 선박수랑 전체 물동량 찾을 거예요. 24년. 1000이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단위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1보다 크냐 작냐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단위를 고려하고 싶어? 그러면 만척이랑 요거 보시면 돼요. 나누면 얼마 나와요? 100 나오죠. 100만 나누기 만이니까. 그러면 값이 얼마보다 크냐 작냐로 바뀌어요? 10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10보다 큰 애만 살려줄 겁니다. B 10보다 크죠. C 10보다 크고요. D도 10보다 크고요. E도 10보다 커요. 결론적으로 누구만 지워져? A만 지워지게 돼요. 다음 문장을 봤더니 각 항만의 전체 물동량 중 환적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4년이 14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대요. 이거 구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우리 현재 B부터 E까지 봐야 되거든요. 4개를 봐야 되는데 4개 다 분수값 비교할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그럼 그냥 더 올라가시면 돼요. 더 올라갑시다. 이번에는 우선 14년보다 24년 전체 물동량은 증가했대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증가하지 않은 친구는 지우자. B가 지워지죠. 다음 내용을 봤더니 출입항 선박수도 증가해서 24년에는 14년에 150% 이상이 되었대요. 이거 뒤에 증가라는 단어 없죠? 그럼 그냥 뭐와 같은 의미라고요? 1.5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출입항 선박수가 1.5배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되고 1.5배 넘고 1.5배 넘는데 1.5배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누구만 지워져? 2만 지워져. 1.5배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풀맞추기 하면 돼요. 1만 생각해. 1.5 날라가. 0.8이랑 2야. 2만 생각해. 3 날라가. 0.8이랑 1.5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안 푼 거 누구밖에 없어요? 갑항만의 전체 물동량 중 환적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 밖에 없죠. 얘 역시도 C랑 D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할 거고 하나는 만족 안 할 거니까 한 개만 보시면 돼요. 봅시다. 전체에서 환적 C만 볼 건데 원래 대충 50% 근처죠. 근데 50%보다 확연히 커졌죠. 증가했네? 증가했대죠. 그래서 뭐야? 아, C만 맞구나.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D를 보면 조금 반대로 되어 있죠. 원래 100%에 가까운데 50%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보시던지 크게 어렵지는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문제 8번. 자, 문제 8번에 XY 평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XY 평면을 풀게 되면 제가 3가지 가시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걔네를 각각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고개는 끄덕이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곱하기에 대한 내용 넓이, 다음에 나누기에 대한 내용 기울기, 그리고 하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기준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푸실 수 있게 돼요. 위에 있는 표 1은 진위계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표 1이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림 1은 진위계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림 2는 빈곤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잡아주시고 그냥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첫 번째, 어떠한 선지를 먼저 풀어야 되나 봤더니 니은을 먼저 풀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은, 세전 진위계수와 세후 진위계수의 차이가 제일 큰 건 비국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뭐에 대해 이야기해요? 진위계수.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그림 1로 가면 돼요. 그림 1에서 세전과 세후의 차이라 그랬으니까 누구와 누구의 차이인 거예요? x와 y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나는 x-y는 a다의 형태를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선 어떻게 그리자 그랬어요? 물론 그냥 여러분이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안 보여? 그럼 그냥 a 값을 0으로 잡자. 0을 만족하는 점을 2개만 찍자. x랑 y에 얼마 들어가면 0 될 수 있어요? 0,0이랑 0.1, 0.1이 있죠. 그래서 선 그릴 겁니다. 선이 좀 삐뚤었지만 뭐 대충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뭐 구하라 그랬어요? 차이가 크다라 그랬죠. 그럼 선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다는 거고, 여러분이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지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펜 갖다 대요. 이 기울기 유지에 그 상태로 평행하게 움직이면 돼요. 움직였을 때 제일 마지막에 닿는 애가 누구예요? C죠. 근데 얘가 누구라 그랬어요? C가 아니라 B라 그랬죠. 그래서 뭐야? 너 틀렸어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평행하게 이동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닿는 건 C기 때문에 니은이 지워져요. 니은이 지워지고 나면 남는 건 1번과 2번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은 디귿과 리을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디귿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더니 세전 빈곤율 대비 세후 빈곤율이래요. A 대비 B네요. 이거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너무 쉽겠죠. 그래서 얘 풀기로 마음먹을 거고요. 빈곤율은 뭐야? 그림 2였죠. 그림 1에 세전과 세후를 차치시면 x 대비 y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기울기를 확인해주면 되겠고, 기울기 제일 작은 게 C네요. 그래서 나는 C에다가 선을 하나 그릴 거야. C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디귿 동그라미 정답을 몇 번으로? 1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억 친구. 요런 친구 나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으면 좋겠냐면, 세후 진위계수가 가장 큰 국가는 세후 빈곤율도 가장 높다라 그랬죠.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잡는 거예요. 진위계수가 좋아요? 빈곤율이 좋아요? 전 빈곤율이 좋아요. 왜?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후 빈곤율 제일 높은 국가 잡아주면 누구예요? G. 그러면 혹시 G가 세후 진위계수도 제일 높은가? 제일 높더라. 기억 동그라미. 다음에 리을 친구는 여기 보시면 높을수록 높다라고 적혀 있죠. 그림 자료에서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뭐 예를 들어 높을수록 높다, 낮을수록 낮다, 뭐 높을수록 낮다. 이런 형태, 즉 순위에 대한 비교를 시키면요,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 높을수록 높다는 건 모두가 다 우상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가 다 우상향이어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점 A를 잡았잖아요. A랑 그 어떤 점을 봤을 때도 다 우상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점 B를 잡아놓고 모든 점을 봐도 다 우상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B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모두 다 우상향이에요? 아니죠. 우하향인 애들도 좀 보이고 좌상향인 애들도 좀 보이죠. 그래서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얘는 진위계수니까 우리가 진위계수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그냥 멀찍이 봤을 땐 경향성상 우상향의 경향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본다고요? 점을 하나 잡아. 내가 2 잡을게요.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선이 우상향 또는 우상향 또는 좌하향에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닌 애들이 몇 개 보이죠? 누구? C. 또 누구? D. 이런 애들 보이죠? 그럼 뭐야? 넌 틀렸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D는 맞네요. 죄송합니다. D는 맞아요.
C라는 발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틀렸다라고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료, 특히 XY 평면에서 높을수록 높다, 혹은 낮을수록 낮다, 혹은 높을수록 낮다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우상향이어야 돼요. 모두 다 혹은 좌하향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점의 각각 경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개별점으로 따져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개별점으로 따졌을 때 발레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9번 봅시다. 이 문제 9번은 일반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문을 잘 봐주셔야 되고, 발문을 봤더니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왠지 보고서 차트 변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왜 보고서 차트 변환이 아니죠? 제가 보차변과 대상 소거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보차변은 생긴 표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생긴 표들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은 얘를 대상 소거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대상 소거형에 맞게 한번 풀어볼 겁니다. 보고서 나와 있으니까 제일 밑에부터 볼 거예요. 그러나 의료기술 지원 단가는 광산의 50% 미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의료랑 광산이 50% 이상 관계이면 지워주면 되겠죠. 50% 미만이죠. 어떻게 보면 돼? 9천만 생각하세요. 4,500 날라가 50% 미만입니다. 다음에 9천만 생각해요. 50% 넘어갔죠. 지워져. 얘는 1번이랑 같은 숫자 구성이에요. 또 계산하면 안 돼요. 얘는 9천만 생각해. 50%면 얼마라고요? 4,500 날려. 그럼 남는 게 얼마 남아요? 920. 위에는 얼마 남아요? 480. 50% 넘었죠. 지워져.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번과 4번을 지울 수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봤더니 의료기술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두 직종 간의 지원 단가는 3,000원 미만 차이 났대요. 차이가 모두 다 3,000원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놈이랑 가장 큰 놈도 3,000원 미만이어야 되죠. 의료를 제외하면 뒤에서 2등이랑 누구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1등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요 둘을 비교했을 때 3,000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보라는 건데 3,000원 넘었죠? 1번 지워져. 3,000원? 안 되네요. 살려. 3,000원? 넘었죠? 지워져. 그래서 정답 뭐밖에 안 돼요?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체크가 안 됐어. 3번. 자, 그리고 문제 10번으로 갑시다. 문제 10번에 여러분이 발문을 읽어주시면 이 친구는 발문이 뭐예요? 부합하는 자료. 옆에 있는 애도 똑같이 부합하는 자료, 얘도 부합하는 자료인데 둘이 딱 나란히 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한 놈은 표가 다 똑같이 생겼고 한 놈은 표랑 그림이 다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보고서 차트 변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래서부터 위로 풀 겁니다. 내용을 봤더니 한편 사회적 약자 기업, 요 놈이랑 누구랑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쓱 확인해 주시면 가장 밑에 있는 문장은 니은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니은이랑 한번 볼 겁니다. 보면은 전체 금액이 매년 증가했대요. 그럼 막대 그래프 기준으로 계속 커진다는 거죠. 커졌죠. 다음 친구는 여성이 그 중에 1등이래요. 여성의 막대가 제일 기네요. 여성의 막대가 제일 길어서 니은을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니은을 동그라미 치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건 1, 2, 1, 3, 5번밖에 없고, 다음에 보고서 한 칸 더 위로 가봤더니 이번에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여성기업의 계약 금액을 발주기관별로 어쩌고저쩌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비중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얘는 기억이랑 연결돼요. 확인해 주시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크대요. 제일 크죠. 그리고 나서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준정부기관이 제일 크다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공공에서 제일 큰 건 누구예요? 공기업이죠. 그래서 누가 지워져? 세 번째 문단은 틀렸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누구만 풀면 돼요? 디귿선지만 풀어주시면 돼요. 디귿선지는 어디랑 연결되냐면 1문단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문단의 내용 확인해 주시면 24년에 공공조달 전체 기업의 25% 이상이었고 2020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개여서 가장 먼저 확인할 거는 24년에서 여성 기업이 차지하는 거 25% 이상인가. 얘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앞에 있는 6만 생각해. 6에 대한 25%면 얼마예요? 15죠.
그래서 60과 15 날리고 보면 2600분의 6400이니까 당연히 25% 이상이다. 다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이 문장만 잠깐 볼게요. 2020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얘가 일반형이었으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내용의 옳고 그름을 물어보잖아요. 이 내용이 오르려면 몇 년부터 5%씩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19에서 20년으로 갈 때부터 5%씩 계속 증가해야 돼요. 왜? 20년이라는 특정 시점 찍었고 전년 대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이거 일반형입니까? 아니죠. 나한테 옳은지 그른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발문을 읽어보면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부합한다. 그러니까 내용의 일치 여부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모든 내용이 다 옳아야 일치해요? 아니면 일부만 옳아도 일치해요? 일부만 옳아도 일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나한테 준 정보 내에서, 즉 2020년에서 2024년만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5%씩 이상 증가했다면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소린지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옳으냐 그르냐를 물어봤다면 제일 밑에 19년이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맞아요. 내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부합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일치해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레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내용 내에서만 확인하면 되고, 내가 봤더니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폭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5%를 넘을 확률이 높을까요? 뒤에 있는 애가 5%를 넘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앞에 있는 놈이겠죠. 그럼 우리는 발레를 찾고 싶으니까 어디만 보면 돼? 뒤쪽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 뒤쪽을 봤을 때 5%가 넘는지 안 넘는지만 생각하면 되고, 제가 앞에서 5%라는 숫자 주면 우리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나 14만 4천에 5%만 생각할 거야. 얼마 정도 돼요? 한 7천 정도 되죠? 너 많이 커졌니? 만도 넘게 커졌네. 그래서 매년 5% 이상이다를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돼요.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11번과 12번 보도록 합시다. 11번 친구를 봤더니 각 정부의 R&D 투자액과 부처별 보건의료 R&D 투자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얘도 보고서가 주어져 있는 매칭형이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풀 거예요. 자,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R&D 투자액에서 보건의료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5.5% 이상이었으며 특히 땡땡년에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연도를 확인해서는 안 돼요. 선지에서 몇 년 아니면 몇 년이래요? 20일 아니면 23이라 그랬죠. 그럼 우린 누구랑 누구만 본다? 21이랑 23만 본다. 전체에서 보건, 전체에서 보건. 근데 둘이 봤더니 보건이 똑같죠. 그러면 누가 작으면 커져요? 전체가 작으면 커지죠. 제일 큰 거 누굽니까? 21년이다 라고 편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1년이니까 지워지고 지워지고, 다음에 우리는 가와 나가 있는데 나를 푸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 얜 풀면 답을 확정시켜 줄 거니까. 근데 단, 여러분이 봤을 때 나의 난이도가 높다면, 내가 풀라 그랬는데 어려워, 그럼 가를 먼저 푸세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세요? 어려우면 그냥 가를 푸시면 돼요. 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24년 보건의료 R&D 투자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제일 높은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래요? 복지부, 과기부, 농식품부라 그러죠. 나 이거 세 개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23에서 24로 갈 때 복지부, 그 다음에 과기부, 하나 누구였냐? 농식품부. 보니까 복지부는 줄었죠? 이거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 과기부랑 농식품부를 비교하라는 건데, 제가 짜게치에서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우리 머릿속엔 항상 10% 20%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그걸 여러분이 잡아놓고 보시면 얘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20%에 가깝게. 얘는요 20%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더 높다라고 여러분이 잡아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일단 잡고, 답이 맞나? 잠깐만.
20%. 잠시만요. 얘가 왜 20%라고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둘 다 20%가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만 해주면 되겠다? 실제로 한번 비교하자라고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590분에 어차피 빼나 안 빼나 똑같아요. 그냥 682라고 적을 거고요. 위에는 3577분의 4111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세로 비교를 도전했는데 실패했죠. 가로 비교로 갈 거예요. 가로 비교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 서로 간에 일단 배수가 보이는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배수 보여요? 제가 봤을 땐 6배라는 걸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6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보인다면 0을 붙여서 보시면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둘 다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내가 6배를 기준으로 본다. 600 곱하기 6이 얼마죠? 3600이죠. 3600에서 얼마만큼 빠지면 돼요? 10 곱하기 6인 60만큼 빠지면 되죠. 그러면 3541대가 6배인데 6배 이상이 되겠네요. 그럼 위에 있는 친구가 6배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겠고, 얘도 우리 어떻게 생각하자? 600에 대한 6배만 먼저 생각해 주세요. 얼마예요? 3600이죠. 그럼 남는 게 82고 여기서 남는 게 얼마예요? 511이죠. 82에서 511로 가면 6배보다 커요, 작아요? 6배보다 크죠? 밑에 있는 애도 6배보다 크고 위에 있는 애도 6배보다 크네요. 너무 애매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숫자를 잘못 갖고 온 것 같은데 어쨌건 그래서 0을 붙여서 볼 거예요. 0 잠시만요. 숫자가 맞죠? 다시 쓸게요. 너무 더러워서. 5900이랑 682공이랑 3577이랑 4111 이렇게 잡아놓고 0을 붙여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0을 붙였을 때 이렇게 가면 몇 배예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갔을 땐 몇 배예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나마 아까에 비해서는 거리적으로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한번 빼보면 2323 분의 2709가 나오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3577분의 4111인데 얘는 460을 더했을 때 거의 1.2에 가깝고 얘는 1.2보다 좀 작기 때문에 누가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 이름이 뭐였냐? 농식품부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겁나 정밀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대충 발화라는 게 이게 거의 뭐라 그래야 되냐? 25문제 중에 한 22문제? 21문제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엄청 정밀한 놈들이 하나씩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놈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 항상 대충 보고 싶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내가 어떠한 숫자를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의 의도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의도가 하나 있긴 해요. 너네가 볼 수 있다면 써먹으라는 의도인데 둘이 차이의 폭을 구해주시면 90이죠. 둘이 차이의 폭을 구해주시면 중간에 4000이라는 징검다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423 플러스 111이니까 534가 나와요. 요렇게 보면 딱 15%가 넘거든요. 근데 얘는 15%가 넘나 안 넘나 여러분이 정밀하게 계산하면 15%가 살짝 안 돼요. 이게 요놈의 의도인데 사실 이 의도를 발견할 자신은 저도 딱히 없다. 그래서 그냥 비교의 형태로 여러분이 좀 더 정밀하게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좀 복잡하다면 여러분이 가를 먼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문제 12번 봅시다. 자, 12번 친구를 봤더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11개 대학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각각 평균값,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균값은 뭐예요? 다 더해놓고 11로 나눠라. 최소값은 뭐예요? 꼴등. 중앙값은 뭐예요? 1등부터 11등 중에 가운데니까 6등. 최대값은 꼴등이라 그랬으면 제가 11등이지 11등, 6등, 1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1등, 중앙값은 6등, 최대값은 1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지를 봤더니 어떤 것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리을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리을을 읽어주시면 졸업생, 취업률 5번째로 높은 애래요. 그럼 얘는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중앙값보단 크겠죠. 중앙값보다 큰 어떠한 대학이 있는데 얘가 평균보다 큰지 물어보고 있어요.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취업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가면 돼요? 표 3. 그리고 몇 년도 이야기했어요? 22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22년에 중앙값과 평균값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6등이 평균보다 높아요. 그럼 5등은 평균보다 당연히 높을 때니까 리을 동그라미. 리을을 동그라미 치고 나면 우리한테 3번, 4번, 5번 남는데 정답을 4번으로 보내려고 노력하셔야 되니까 기억선지 풀어주시면 돼요. 기억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신입생 충원율 최소값이 제일 작으면 중앙값도 제일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최소값 제일 작은 거 24년, 중앙값 제일 작은 거 24년이어서 기억 동그라미 정답을 4번으로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니은과 디귿도 한번 봅시다. 니은은 신입생 충원율 평균값이 가장 큰 해에 재학생 충원율 평균값도 가장 크다라 그랬어요. 충원율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충원율 한번 봐야겠죠. 신입생 충원율의 평균값 제일 큰 거, 평균값 제일 큰 거는 2022년, 재학생 충원율의 평균값 제일 큰 거는 23년이어서 둘이 다르죠. 니은 X고 마지막으로 디귿 친구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의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는 매년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 둘의 차이가 매년 커지는지만 보면 되겠죠. 0.5, 0.8 정확히 모르겠는데 1보다 커. 그래서 뭐야? 매년 증가한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3번과 14번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친구를 봤더니 1980년과 2024년에 연간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계소득은 우리가 이 빈칸이 있지만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의 합으로 구성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얜 내가 모른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구할 수도 있겠지. 이 정도로 잡아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라고 가볍게 한번 훑어봤더니 디귿 선지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귿에 대한 내용 보니까 80년에 의료 식료품 지출 중에 외식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5%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50% 생각할 거예요. 식료품의 50%면 얼마예요? 1900이죠. 거기서 0 빼면 돼요. 그러니까 즉 외식 지출의 값이 얼마보다 크냐 작냐 물어보는 거예요? 190보다 크냐 작냐? 봤을 때 190보다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훨씬 작죠? 그래서 뭐야? 5% 이하가 될 것이다. 디귿 지워져요. 디귿 지우고 나시면 우리한테 남는 건 1번과 3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니은과 리을 중에 하나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리을이 뭔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어려워 보여요? 가정 들어가 있어서. 근데 제가 가정 들어가 있으면 그냥 모하면 된다 그랬어요. 가정을 쌩까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정 뒤에 것만 한번 볼 거예요. 24년 가계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 비율이 80년이랑 비교하래요. 그럼 나한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가계소득 대비 식료품 지출이죠. 근데 가정에서 가계소득이 4배가 됐대요. 얘는 가계분의 식료품인데 가계가 4배가 됐대요. 어떻게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식료품이 4배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서 내가 식료품이 4배보다 큰지 작은지 봤더니 4배는 안 되네요. 비중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낮구나 동그라미 정답을 몇 번으로? 3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도 같이 한번 계속 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가계 지출 4배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바로 보이면 제일 좋고 안 보이면 뭐만 생각해? 7만 생각해. 7에 대한 4배면 얼마예요? 24. 날리고 날려. 그럼 여기 뒤에 얼마 남아요? 5000. 여기는 500 남죠. 4배 이상이죠. 동그라미. 다음에 니은. 얘는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좀 쪼개서 봐주세요. 첫 번째, 가계지출 중 비소비 지출이랑 소비지출 중 누구? 식료 외. 근데 누가 크대요? 가계 중에 비소비가 크대요. 그래서 나는 가계랑 비소비를 연결할 거고 누구? 식료품이랑 죄송합니다. 소비랑 식료품 외를 연결할 거예요. 80년은 당연히 누가 훨씬 작아요? 비소비가 작죠. 근데 여기서는 비소비가 크다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얘는 문장이 복잡해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한 번에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조각 내서 하나하나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과 15번 봅시다. 자, 14번 친구. 이런 형태 나오면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냐? 주어진 식을 그냥 식 그대로 인식하려고 그래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 나오면 어떻게 부탁드리죠?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좀 포섭하려고 노력하자. 자, 첫 번째 식은 연간 발전 비용이래요. 연간 발전 비용은 뭐 곱하기 뭐래요? 단가 곱하기 발전량이라 그러죠. 근데 단가 어디 있어? X축. 발전량 어디 있어? Y축. 그림 자료네?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넓이에요. 얘는 운영단가 곱하기 발전량이래요. 운영단가 어디 있어요? 표에 있죠. 그냥 얘는 곱하기 시키는 거예요. 뭐 특별할 거 없어. 다음에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평균은 뭐 하라는 거예요? 평균 내라는 거죠. 아, 그래서 평균 내는구나. 다음에 발전원별 보조금인데 읽어보면 발전 단가에서 평균을 빼래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편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보조금이 아니라 그냥 편차라고 인식하세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마지막 내용은 보니까 보조금은 발전 단가가 높대요. 무슨 소리야? 아, 편차상 양수가 나오면 보조금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죠.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는지 가볍게 한번 훑어봤더니 나한테 디귿 선지부터 풀라고 이야기하네요. 디귿을 보니까 발전 단가 중에 운영 단가의 비중이 낮은 발전원일수록 연간 발전량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지금 시키는 게 두 개죠. 첫 번째는 발전 단가 중에 운영 단가, 두 번째는 연간 발전량이죠. 뭐가 더 구하기 쉬워요? 연간 발전량이 당연히 쉽겠죠. 그냥 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연간 발전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주세요. 순위를 매겨주시면 1등은 D, 2등은 C, 3등은 A, 4등은 B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발전 단가 중 운영 단가와 일치하는지만 볼 거예요. 발전 단가 중에 운영 단가 봐주시면 가장 먼저 우리 D부터 본다 그랬죠. 발전 단가 중에 운영 단가 몇 프로예요? 25%죠. 그 다음에 C 봤더니 50%죠. 오히려 커졌네요. 그래서 바로 틀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틀렸어? 디귿이 틀렸어. 디귿 지우고 나면 1번과 4번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과 리을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를 풀어주시면 되고, 기억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원일수록 연간 발전량이 많대요. 이거 우리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어요? 바로 앞에 있던 선지였죠. 근데 얘는 우하향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모든 점에서 각각 만족해야 된다고요. 근데 A랑 B 보면 어때요? 이 둘이 우하향 형태예요? 우상향 형태죠. 발레 찾았다. 누구 틀렸어? 기억 틀렸어. 정답을 몇 번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4번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은과 리을도 봅시다. 니은은 발전 원별 연간 발전 비용 D가 가장 크다라 그랬는데 연간 발전 비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각형의 넓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D의 넓이가 제일 넓은지만 한번 볼 거예요. D의 넓이를 한번 보자. 얘 누구야? D 맞니? 예. D 맞죠? D의 넓이가 제일 넓은지만 한번 볼 거예요. D 넓이보다 넓을 만한 친구 누구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나마 비교에 의미가 있는 친구 A요? A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거 두 개 뒤집어서 보면 59 곱하기 210이어가지고 각각이 작아요. C죠? C랑만 좀 비교할 때 의미가 있고,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공통된 넓이는 제거하고 요 넓이랑 요 넓이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비교해보시면 얘가 더 넓어요. 제가 지금 사각형을 겁나 대충 그려서 그런데 정밀하게 그리면 여러분이 모두 다 넓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밀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비교해보세요. 요 넓이랑 요 넓이. 저 넓이가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했냐? 제가 자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무슨 자가 있다고? 신분증. 신분증으로 이렇게 대고 그리고 그렸어요. 보니까 D가 넓더라 해서 가볍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D를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리을 선지 남았네요. 리을. 발전원별 연간 운영 비용은 C가 가장 크대요. 연간 운영 비용은 그냥 진짜로 곱하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곱하기 하러 갑시다. 먼저 C를 잡을 거예요. C의 운영 단가 얼마예요? 50이죠. 좀 독보적으로 크죠. C에 혹시 발전량이 적은가 봤더니 C는 발전량도 많은 편이에요.
C보다 발전량 많은 거 누구밖에 없어요? D밖에 없죠. 근데 운영 단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D가 무려 2.5배 관계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발전량이 2.5배까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누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C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을 리을도 맞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아마 이 15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 선지가 뭘로 주어졌어요? 여기에 있는 선지들 다 뭐예요? 숫자죠.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먼저 나를 봅시다. 나는 나한테 지금 보조금 지급하라라고 이야기했죠. 보조금 준다고. 근데 아까 보조금 뭐라 그랬어요? 편차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가가 누군지 사실 몰라도 돼요. 왜냐면 평균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평균과의 차이가 2.5냐 0이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시설 발전 단가 다 보시면 다 0으로 끝나죠. 일단 둘이 뺐을 때 0으로 끝나려면 평균이 0으로 끝나야 되죠. 이거에 대한 평균 0으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죠. 그래서 요놈 중에 하나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돼요? 다시 이거 평균으로 만든다는 건 4로 나눈다는 거죠. 4로 나누면 얼마예요? 20. 4로 나누면요? 25. 4로 나누면요? 30. 4로 나누면 점 X가 생기죠? 0.5가 생기죠? 그럼 뺐을 때 당연히 .5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아무런 계산 없이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푸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전적인 풀이를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는 구할 거예요. 그쵸? 계산은 이렇게 하겠지만 가가 누군지 알아야 이건 알 거 아니야. 가를 봤더니 발전 단가가 제일 높은 애래요. 누구야? A. 그리고 우린 A에 뭘 구할 거야? 편차를 구할 거야. 그때 여러분이 평균인데 평균에 소수점이 들어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선지에서 소수점 있냐 없냐 물어봤으니까. 소수점 있네? 그래서 4번과 5번이 지워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라인데 라는 가와 다의 차이가 궁금하대요.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누구까진 구해야 돼요? 다까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장을 좀 해석해 주셔야 돼요. 내용을 봤더니 A는 시설 단가가 90% 줄었는데 운영 단가는 그대로래요. 90% 줄으면 얼마 남아요? 20 남죠. 10%만 남으니까 20에 10 이게 A가 되겠네요. 다음에 B는 시설 단가는 40% 늘었대요. 그럼 얼마가 됐어요? 140. 운영 단가는 그대로라 그랬으니까 20. 다음 친구를 봤더니 C와 D는 내구연한 내구연한 연장으로 시설 단가는 각각 50% 줄었대요. 그러면은 25와 3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으로 운영 단가는 각각 25와 10이 올랐대요. 얘 25 올리면 75고 10 올리면 30 되겠네요. 더해 주시면은 30, 160 그리고 160이라고 구해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가는 A였죠. A는 24년엔 제일 높았으나 24년엔 제일 낮았대요. 24년에 발전 단가가 가장 높은 건 누가 됐어요? B가 됐죠. 그래서 A와 B의 차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 빼시면 얼마 나와요? 13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계산 틀렸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범위 차이가 너무 커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화끈하게 100보다 넘냐 안 넘냐 50보다 넘냐 안 넘냐 이 정도로 차이가 좀 명확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계산 틀렸어도 답을 찾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문장이 길면 겁먹을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종이를 접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지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접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돌아와서 다시 풀면 되니까. 다음에 16번 봅시다. 자, 16번 친구는 우리한테 기관 A부터 T에 신입 직원 응시자 및 합격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석사, 학사 나와 있고 응시자와 합격자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라고 가볍게 한번 살펴봤더니 리을 선지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기간별 응시자 중에 석사 이상이 30% 이상인 거 찾으래요. 그러면 석사가 3이면 학사는 얼마라는 거예요?
7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낼 거예요. 자, 석사가 3일 때 학사가 7이라는 건데 7보다 작죠? 30% 이상이겠죠? 3일 때 7이라는 건데 여기 3이 대충 20개 있죠? 그럼 7은 몇 개 있어야 돼요? 20개인데 20개보다 작죠? 30% 이상이에요. 얘는 석사가 50%도 넘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3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데까지만 하면 된다고. 크게 걱정하지 말고. 몇 개요? 30개? 30개라고 해 너무 많긴 한데 30개로 맞춰드릴게. 그래요? 30개 있다고 칩시다. 90이야. 그럼 얘는 7이 몇 개 있어야 돼요? 7이 몇 개 있어야 되죠? 30개 있어야 되죠? 210이어야 되는데 210으로부터 좀 작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내가 90개로 잡았잖아요. 나 진짜 90개로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9명을 더해줘요. 3대 7 비율만 유지하면 되죠. 여기다가는 얼마 더해줘? 21만 더해줘요. 더해주면 얼마 됐어요? 91. 더해주면 얼마 됐어요? 208이죠. 91 때 얼마여야 된다고요? 210이어야 된다 그랬죠. 210 안 됐죠. 그래서 얘는 30%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데까지만 잡으면 충분해요. 저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잡았냐? 이유는 모르겠지만 3의 4제곱을 외우고 다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81이거든요? 3의 5제곱도 외우고 다니긴 하는데 6제곱까지도 외우고 있고 8제곱까지 외우고 있는데 어쨌건 81이라는 애가 보였어요. 그래서 27 곱하기 3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 뭐야? 27 곱하기 7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와요? 189 나오죠. 189 안 돼서 끝났다. 이렇게 풀긴 했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숫자를 잡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30% 이상 기간이 3개예요? 아니죠. 몇 개야? 4개죠. 그래서 리을이 들어간 친구를 다 지우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1번과 2번만 남아서 니은과 디귿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친구를 풀어주시면 되고, 아무리 봐도 니은이 쉽겠죠? 왜 디귿보다 니은이 쉬워요? 7%포인트는 계산하기 좀 귀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얘도 계산하면 편하긴 할 거예요. 니은을 보면 학사 이하 합격률이 제일 높은 게 A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사 이하의 합격률을 볼 건데 응시자분의 합격자를 볼 건데, 바로 옆에 있는 B를 보시면 응시자는 2배인데 합격자는 2배 넘어갔죠. 그래서 합격률이 제일 높은 거 A는 아니다 하고 지워지게 돼요. 결론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고, 우리 기억과 디귿도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석사 이상 합격자가 학사 이하 합격자보다 많은 거 찾으래요. 즉 석사 합격자가 많은 거 찾으랬죠. 하나, 둘.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다음에 디귿 친구는 석사 이상의 합격률, 기간 B랑 기간 D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간 B와 기간 D를 비교할 거예요. 보시면은 59분의 27, 보시면은 82분의 얼마냐? 29.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 값을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암기했다면. 몇 프로를? 45%를. 45%는 몇 분의 몇이니까? 60분의 27이니까. 얘도 나름대로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8분의 1만 안다면 8분의 1이 얼마죠? 곱하기 3 해봐요. 이 둘이 몇 프로 차이 나요? 7%포인트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동그라미예요. 60분의 얼마요? 예. 60분의 30이요? 너무하죠. 너무해요. 크게 너무해요. 60분의 30은 좀 심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냐면, 저기 27에서 30으로 가려면 10%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처에 있는 거 써먹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신있게 잡을 수 있냐면, 제가 프리편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퍼센트 포인트 문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예쁘게 읽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 다 아마 못 잡았을 거야. 저도 알아요. 얘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왜 끄덕여줘야지 왜 아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7 빼면 얼마 나와요? 38%.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38%보다 큰지 작은지 보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 분모 대충 20% 키우면 대충 100되죠. 얘 20% 키웠을 때 38 근처 돼요. 38이 되긴 많이 모자라죠. 38%보단 명확히 작다라고 여러분이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모르겠어. 제가 다 모르겠으면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통분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풀 수도 있냐면 이 59를 82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의 폭이 얼마예요? 폭 차이 23이죠. 얘 23 키우려면 몇 프로 키우면 돼요? 40% 키우면 되죠. 얘도 40% 키우고 얘도 40% 키워요. 진짜로 키우진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둘이 차이를 우리가 구할 건데 얘네 둘이 7%포인트 차이 난 다음에 분자로 생각하면 80에 대한 7%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80에 대한 7%면 얼마예요? 87은 56. 그러니까 5만큼 더 차이 나냐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에다가 5 더하면 얼마 돼요? 34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 40% 키웠을 때 34보다 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귀찮아요. 그래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40% 키우면 당연히 34보다 훨씬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볍게 동그라미 칠 수 있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요? 외우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안 외워도 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안 외워도 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어. 그게 누구야? 나. 외우는 사람도 단 한 명 있어. 그게 누구야? 나. 이게 말이 되냐고.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 외우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외우면 좋지 않을까. 우리 그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풀었나요? 다 풀었군요. 한 페이지 넘겨서 문제 17번과 18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친구를 봤더니 우리한테 A부터 F 지역에 대한 내용을 줬고요. 교통사고 건수와 비용에 대한 내용을 줬고 옳은 것 찾으래요. 첫 번째, 인구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비용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위 비교죠. 제가 이런 식으로 순위 비교 나오면 항상 뭐 생각해달라 그랬어요?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173등. 뭐야? 역전당할 만에 찾아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럼 여러분이 인구라는 애들을 쓱 보면서 값이 좀 비슷해 보이는 애를 잡으세요. 혹은 교통사고 비용이 나는 애를 쓱 잡으면서 값이 좀 비슷해 보이는 애를 잡으세요. 제 눈에 값이 제일 비슷해 보이는 애는 요 두 놈이에요. C2. 교통사고 비용 누가 높아요? E. 인구는 누가 높아요? C. 역수네요. 순위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혔다. 지워주시면 돼요. 다음에 2번은 뭐라 그래요? 자동차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건수가 많다라 그러죠. 얘도 뭐 시키고 있어요? 순위 비교. 우리 순위 비교 시키면 뭐만 생각하자고요? 비슷해 보이는 애만 찾아보자고요. 여러분이 자동차 수 쭉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건 요 3개예요. 옆으로 갔을 때 순위가 유지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동차 사고 건수로 봤으면, 교통사고 건수로 봤으면 1등이 누구고? D죠. 근데 자동차 수로 봤을 땐 1등이 누구예요? C죠. 순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지워주시면 돼요. 다음 친구는 인구 한 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B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누구만 읽자고요? B만 읽으시면 돼요. B 봅시다. 한 명당 건수. B의 한 명당 건수.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혀. 왜 안 읽혀? 단위가 안 맞아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0 2개 붙여. 0 2개 붙이고 보면 B가 대충 얼마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애는 최대한 대충 읽어도 충분하다니까. 2보다 크대요. 오케이. 그럼 나는 2배보다 큰 놈만 찾을 거야. A도 2배보다 크죠? C도 2배보다 커요. D도 2배보다 크고요. E는 2배보다는 3배에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크진 않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친구 4번 봅시다. 자동차 한 대당 교통사고 비용이 제일 작은 건 F래요. 그래서 나는 F의 자동차 수랑 뭐만 찾을 거예요? 교통사고 비용만 찾을 거예요. 얘도 안 읽혀. 왜 안 읽혀? 단위가 안 맞아서. 0 하나 붙이고 볼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충값만 읽어주시면 돼요. 1.2? 1.5보다 작다? 오케이. 그 숫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숫자인데 어쨌건 1.5보다 작다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0을 다 붙여서 혹시 1.5보다 작은 애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얘는 1.5보다 크죠? 날려. 1.5보다 작아요. 살려줘. 아니죠? 얘 어떻게 돼요? 1.5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작죠? 그래서 얘는 1보다도 작기 때문에 뭐야? 발레 찾았어?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충 잡아주세요. 만약에 얘가 없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1.5보다 작은 애들이 무려 3개나 잡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 너무 막 잡아서 그래요. 제가 100%를 기준으로 한 칸인 10%가 몇 번 움직였는지 생각해달라 부탁드렸는데 이 친구의 100%면 얼마죠? 5810이죠. 여기서 한 칸이면 얼마 정도 잡을 수 있어요? 600이죠. 600씩 몇 번 이동하면 얘 돼요? 2~3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2나 1.3 정도로 잡아줘야 우리가 봐야 하는 숫자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1.5는 좀 많이 컸어요. 예. 만약에 근데 내가 정말 1.5로 잡고 싶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난 진짜 1.5가 좋아. 얘를 그럼 진짜 1.5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얘 진짜 1.5로 만들려면 대충 얼마 만들어주면 돼요? 9,000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한 20%? 한 25% 키우면 된다. 나머지들도 다 25% 정도 키웠다고 생각했을 때 1.5가 안 되는 애를 찾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1.5라는 숫자로 잡아줄 수도 있게 돼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항상 우리는 어떻게 0%, 50%, 100%를 기준으로 한 칸씩 뭔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1, 2, 3, 4번 풀었죠? 다 X죠? 여러분 정답 뭘로 찍으면 돼요? 5번으로 찍으면 돼요. 그럼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5번은 왜 안 풉니까? 풀었을 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X. 5번 풀었는데 X 나와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동그라미 나왔어. 그럼 기분 좋은 거예요? 나 이거 풀 때 시간 다 날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4개가 X가 나오면 만약에 찝찝해. 그럼 종이를 접고 5번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5번 봅시다. 교통사고 한 건당 교통사고 비용 C가 전체보다 작대요. 1대1 비교니까 크게 어렵진 않겠네요. 사고에서 비용으로 가는 C와 사고에서 비용으로 가는 전체. 우리 뭐만 맞춰주면 된다고요? 단위만 맞춰주자고요. 2개 지워, 2개 지워, 0 붙여, 0 붙여. 그러면은 163분의 640이랑 얼마? 2016분의 7750인데 얘는 4에 가까운데 얘는 아무리 봐도 4에 가깝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추가적인 비교를 좀 해야겠죠. 비교를 해보니까 0이랑 0 붙여놓고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서로 간에 배수관계 좀 봐주거나 증가율 봐주거나 혹은 어떻게 가까우니까 그냥 빼주시면 돼요. 전 가까워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빼면은 얼마가 되냐? 380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친구는 빼보면 얼마가 되냐? 1350 되겠네요. 얘가 4보다 큰지 작은지만 봐주시면 되겠죠. 봤더니 얘 4보다 커요, 작아요? 너무 명확히 작죠? 그래서 누가 작다고 볼 수 있어? 값이 전체가 더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아, 분모 문제가 뒤집혔군요. 왠지 이상하더라. 다시 640분의 136 다음에는 775분의 201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한 25% 정도 되고요. 얘는 30%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아까와 같이 똑같이 빼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빼고 나면은 얘가 더 작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아니지. 얘가 더 크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너는 동그라미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뭐 계산해보죠 뭐. 135 위엔 뺐을 때 38이네요. 이건 아까 제가 25% 부근이라 그랬죠.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30%에 가깝죠. 그래서 뭐야? 커졌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추가 채용에서는요. 연산이 좀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안 되면 정밀하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번에 끝내려는 욕심만 좀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릴 거고요. 다음에 문제 18번 봅시다. 문제 18번 각주의 오차율이라는 공식이 나왔는데 얘는 여러분이 오차율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공식처럼 생겼다.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쵸, 변화율. 정확히 말하면 증가율처럼 생겼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변화율.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인식하면 된다? 변화율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돼요. 오차율 이꼴 변화율.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 가볍게 한번 훑어봤더니 나한테 디귿부터 풀래요. 디귿은 나한테 변화율이 제일 작은 게 교통세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세의 변화율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제가 변화율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변화율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무조건 정의로 접근해야 된다.
4만큼 커졌죠. 그래서 나는 1.4분의 4의 값만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대충값을 읽어주시면 40%보다 좀 작다.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볼 거냐면 실적의 40%를 먼저 떠올려요. 얼마 정도 돼요? 40이죠. 40만큼 변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턱도 없죠. 얘 40%면 얼마예요? 24는 돼야 되죠. 24만큼 안 변했죠. 얘 40%면 얼마예요? 6만큼은 변해야 되죠. 6만큼 안 변했죠. 이 친구의 40%면 30만큼은 변해야 되는데 아니죠. 얘 40%면 3은 넘게 변해야 되는데 아니죠. 얘 40%면 거의 2 가까이 변해야 되는데 아니죠. 이 친구의 40%면 얼마냐? 2.8은 변해야 되는데 아니죠. 이 친구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변화율이 제일 큰 게 누구라고 잡아줄 수 있다? 교통세라고 잡아줄 수 있어서 디귿 동그라미. 그럼 우린 정답을 몇 번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4번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기억 또는 리을을 풀어주면 돼요. 기억을 한번 봅시다. 23년에 비해 24년에 실적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게 법인세냐라고 물어봤어요. 실적의 감소폭만 볼 거예요. 법인세 보시면 18만큼 줄었죠. 혹시 나머지 중에 18만큼 줄어든 애가 있나 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뭐야? 가볍게 동그라미 정답을 4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은과 리을 봅시다. 니은과 리을. 니은 친구는 실적과 본예상의 차이가 가장 큰 세목이 소득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득세에 여러분이 차이를 봐주시면 얼마만큼 차이 나요? 10만큼 차이 나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혹시 10보다 차이가 큰 애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뭐야? 니은 동그라미. 다음에 리을은 실적이 큰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도 뭐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순위에 대한 비교죠.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역전될 만한 친구. 너 혹시 역전될 만한 친구 값이 비슷한 애가 어디 있니라고 잡아봤더니 실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값이 비슷할 만해. 제가 생각할 땐 요놈들 좀 비슷한 것 같고 요 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부터 볼 거예요. 23년에는 순위 누가 높아요? 법인세. 24년에는 부가가치세가 높죠. 순위 역전됐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발레를 찾을 수도 있고요. 요놈들로도 한번 볼게요. 1등, 2등, 3등, 4등. 옆으로 봤더니 1등, 2등, 3등, 4등. 얘는 안타깝게 발레가 되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슷해 보이는 애를 좀 찾아서 발레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순위가 완벽히 똑같진 않아. X표시. 다음에 19번과 20번 봅시다. 요 19번 친구를 봤더니 표차변이 나왔어요. 근데 7급 표차변은 연산을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친구, 우리한테 증가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증가량인데 마이너스 있어도 괜찮아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된다 그랬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다 일치해요. 동그라미. 니은 확인해 보시면 다 일치해요. 동그라미. 디귿 구성비인데 통과랑 시정조치인데 시정조치의 값이 더 크죠. 근데 실제로 보면 누가 더 커요? 통과가 더 커요. 이 둘의 순서가 바뀌어서 너 틀렸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얘는 수치가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을 기억과 니은이 맞는 1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우리 디귿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더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형태를 주고 큰 거를 통과로 잡고 작은 걸 시정으로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의 구성을 보시다 보면 통과가 114죠. 얘는 555죠. 555에다가 얼마 정도 곱하면 114라는 숫자 만들 수 있어요? 2보다 살짝 크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추랑 정지에 1.4잖아요. 얘보다 2보다 살짝 크게 곱해지면 얘 28 만들 수 있어? 되죠. 여기 얼마예요? 431이죠. 431에다가 2 곱하면 얼마 돼요? 682죠. 682보다 좀 더 커? 크네.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로 간의 배율 관계가 일치하는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어요? 전체가 없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요즘 나오는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냥 순서 바꾸는 걸로 자꾸 정오를 많이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좀 배제하시고, 그러니까 하면 좋죠. 당연히 하면 좋아요. 근데 내가 요 표차변 유형이 너무 무서워. 그러면 계산은 좀 배제하시고 정보의 연결이 잘 돼 있나를 1차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5급도 똑같고 7급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표차변만 보면 약간 좀 얼음이 된다는 거를 이 출제위원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사실 쉬운데
보면 무서워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내. 그럼 사실 쉬운데 정답률은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뭐만 확인하자고요? 정보 연결이 잘 돼 있는 정도까지는 꼭 확인하자. 그래서 날먹이 가능한 문제들은 날먹해 주셔야 된다. 다음에 문제 20번 봅시다. 자, 20번 친구를 봤더니 23년과 24년에 각 회사 동호회별 운영 현황이래요. 회원 활동 횟수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전체가 주어져 있어요.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친구를 봤더니 활동 횟수 1회당 지원금이 가장 많은 거 23년과 24년이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횟수당 지원금 제일 큰 거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보기가 좀 귀찮죠? 그럼 여러분이 차라리 다른 선지를 풀어주세요. 전 직업을 잘못 가진 채로 풀어야 돼요. 단위를 다 맞춰놓고 볼 거예요. 그러면 편히 보여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 여러분이 A부터 E 중에 자기 기준이에요. 나 기준으로 그나마 좀 편하게 읽히는 애를 하나 잡아주세요. 제가 봤을 땐 A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5.5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혹시 5.5보다 큰 애가 있는지만 잡아볼 거예요. 없죠? 그래서 A가 제일 크구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A만 읽을 거예요. 4 정도 되죠. 혹시 4보다 큰 애 있어? 라고 보면 B도 4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만 비교하자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140분의 650 다음에는 80분의 340 이거 뭐 하면 돼요? 서로 간에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 같으니까 그냥 빼자. 60 얼마만큼 커졌어? 310 얘가 더 크겠죠? 5보다도 커졌으니까. 그래서 뭐야? 둘 다 A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물론 14분의 65를 좀 더 정확하게 읽어서 4보다 좀 많이 큰데라고 인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해 달라는 거예요. 다음에 2번을 봤더니 23년 동호회 D 회원수가 전체의 20% 이상이냐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풀맞찍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찢어서 볼 거예요. 자, 동호회 D의 23년에 회원수라 그랬으니까 너랑 너 잡으면 되겠네요. 앞에 얼마라고 시작해요? 12로 시작하죠. 12에 20%면 얼마입니까? 24면 충분하죠. 날리고 날리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0이니까 20% 이상이다. 동그라미. 다음에 3번은 24년 지원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호회는 24년 회원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문장은 나한테 두 가지를 시키고 있죠. 첫 번째 뭐 시켜요? 증가율 제일 높은 거 누구냐? 두 번째 뭐 시켜요? 전년에 비해 감소했냐? 앞에 문장이 풀기 쉬워요? 뒤에 문장이 풀기 쉬워요? 누군가 앞이래. 그쵸? 다 뒤여야 정상이죠. 앞이면 대단한 거고 일반적으로 뒤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뒤에 집중하시면 돼요. 회원이 감소한 애가 누구랑 누구 있어요? D랑 E 있죠. 그럼 우린 뭐만 생각할 거냐면 D랑 E가 지원금 증가율이 1등이야만 잡아볼 거예요. 지원금 한번 봤더니 D랑 E. E는 20% 증가했죠. 그럼 혹시 나머지 중에 20%보다 많이 증가한 애 있으면 얘가 틀린 거고 20%보다 적게 증가한 애들만 있으면 얘가 맞는 거죠. A, B, C를 봤을 때 20%보다 많이 증가한 애 있어요? 있잖아요. B. 27에서 34 됐으니까. 27에 10% 얼마? 27. 두 개 증가하면 얼마? 54만 증가해야 되는데 얘는 70이나 증가해버렸죠. 그래서 뭐야? 제일 높은 애가 감소하진 않았어.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다음에 4번 친구도 보면 여러분이 봤을 때 겁나 복잡해 보여요. 왜 복잡해 보인다고? 가정이 있어서. 그럼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가정을 쌩까세요. 가정을 쌩까면 얘가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추가되는 지원금이 궁금하대요. 그러면 추가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을 읽으면 돼요. 근데 가정을 읽을 때 뭐에 집중해서 읽으면 되겠어요? 도대체 추가되는 지원금이 뭔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보니까 활동 횟수가 증가하면 회원당 한 명한테 3만 원씩 준대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래요? 345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는 일단 뭐만 찾으면 돼요? 활동 횟수가 증가한 애. 활동 횟수가 증가한 애만 찾으면 되는데 A, B, 그리고 D, E네요. 누구 빼고 다 증가했어요? C 빼고.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누구만 빼면 되는 거예요?
C만 빼면 되죠. 130명에서 15명 빼면 얼마 나와요? 115명. 115명한테 얼마 준대요? 3만원. 곱하면 얼마야? 345. 그래서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과정이 길면요, 힘들어. 왜 힘드냐면 목적성이 없어져서 그래요. 가정은 우리한테 무언가 풀라고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언가 풀라고 시키지 않는 문장을 길게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보고 어쩌라고, 얘가 나한테 뭘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어, 귀찮게. 저는 고향이 충청도니까, 뭐 충청도야? 왜 이렇게 돌려 말해, 짜증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뇌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목적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돌려 말하는 건 좀 나중에 보시고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5번. 24년 동호회 전체 회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네요. 확인하시면 되죠? 증가했네요. 동그라미. 자, 다음에 21번과 22번을 보도록 합시다. 21번에 여러분이 제목을 봐주시면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 내용에 뭐가 적혀 있어요? 순위가 적혀 있죠. 여러분이 순위가 적혀 있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기준 순위인데 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각 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3년을 기준으로 한 순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22년과 21년에 대한 순위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내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23년에 대한 순위밖에 없고, 그리고 11위 밑에도 무언가 국가가 있다. 그 국가는 311보단 작을 거다라는 사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야 너? 311보다는 작을 거다. 나머진 몰라요. 22년, 21년은 아무것도 몰라요. 요것만 여러분이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친구. 일본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 매년 증가한대요. 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순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매년 증가했는지 확인해 보면 감소했다가 증가했죠. 그래서 너 틀렸어. 다음에 두 번째. 매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몰라? 순위 뭐만 안다고요? 23년 순위만 안다고요. 여러분이 국회 8급을 푸셨으면 동일한 함정이 나왔어요. 거기서는 옳지 않는 것 찾아야 돼서 정답이었지만, 여기선 옳은 것 찾아야 돼서 오답이 된 문제였지만, 어쨌건 동일한 형태의 선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6년 7급을 준비하신다면 꼭 26년 국회 8급도 풀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쨌건 동일한 형태의 선지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틀렸다라고 지워주시면 되겠고, 다음에는 23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 상위 10개 도시 중에 23년에 전년도보다 증가한 거 4개냐라고 물어봤어요.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증가한 거 찾자. 브뤼셀, 그 다음에 빈, 다음 친구 도쿄, 서울, 그리고 두바이. 이렇게 총 5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야? 너 틀렸어. 그리고 4번.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 중에 서울의 비중은 매년 50% 미만이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뭐랑 뭐만 비교하면 돼요? 서울이랑 한국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값 잡으시고 한국값 잡아주시면 되는데, 잡아봤더니 몇 년이 50%를 넘어갔어요? 21년이 50%를 넘어갔죠. 그래서 너 틀렸다. 마지막으로 5번 친구는 스페인에 속한 도시가 4개 이상이냐라 그랬는데, 23년에 여러분이 스페인을 봐주시면 총 몇 건을 했대요? 395건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도시별을 봐주시면 스페인에 속한 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죠. 이 둘을 더해봤자 231개죠. 몇 개를 더 개최해야 돼요? 164개죠. 근데 우리는 11등 이하만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리 건수가 많아봤자 몇 개입니까? 113개죠. 113개로 164개를 만들려면 아무리 못해도 도시가 2개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선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 22번 갑시다. 22번도 우리한테 빈칸을 좀 뚫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빈칸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그냥 두세요. 시키는 데만, 그때만 풀 거니까. 20년부터 24년의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인인구와 기초연금 수급자,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액과 감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에 대한 값도 있네요. 첫 번째,
21년 가맹수급자는 전년 대비 증가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21년의 가맹수급자가 얼마보다 큰지만 궁금하다는 거예요? 374. 요거 374보다 클까? 라는 시선으로 생각하면 작죠? 둘이 뺐을 때 340밖에 안 되니까 너 틀렸어. 다음에 24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70% 이하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풀맞찍기.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볼 건데 75분의 50이 읽히면 제일 좋아요. 몇 분의 몇이니까? 3분의 2니까. 근데 내가 안 보여. 그럼 뭐만 생각하자고요? 7에 대한 75, 7에 대한 70%. 7에 대한 70%면 얼마예요? 49. 날리고 날리면 127이랑 501 남죠. 아무리 봐도 70% 이하가 되네. 그래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선지도 가볍게 한번 봅시다. 3번. 22년 전액 수급자는 감액 수급자의 10배 이상이네요. 그럼 여기에 얼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4200보다 크냐는 거죠. 4200보다는 클 수 없죠. 그래서 가볍게 지워진다. 얘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앞이라고 말하는 건 잠시만요. 번호가 몇 번이니? 문제 2번에서 4번 선지 봐주시면 제가 기화랑 국적 회복이 3배 이상 관계인 거 전체를 이용해서 풀었죠. 이 친구도 똑같이 풀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감액 수급자를 1로 잡았을 때 기초연금을 11로 잡아서 풀면 돼요. 근데 귀찮아요. 400에 대한 11배면 얼마예요? 4400. 날리고 날리면 남는 게 20분의 181이어서 11배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빈칸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인지 대략 예측해 주시는 게 좀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4번을 봤더니 노인 인구 20% 이상 증가했냐? 우리 계속 풀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계산하는 게 아니야. 20년에 노인 인구 봐. 얘 20%면 얼마인지 떠올려. 얼마예요? 1300. 1300보다 많이 커졌어? 아니야. 그래서 너 틀렸어. 다음 친구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전액 수급자의 비중 24년과 20년을 비교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20년과 24년 비교할 거예요. 뭐 이 상태로 읽으셔도 되고 감액이 얼마나 적나라고 보셔도 되죠.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래요. 둘 다 어디에 가까워요? 100%에 가깝죠.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면 되죠. 얘는 10%보다 덜 줄었죠. 얘는 10%보다 덜이긴 한데 10%에 매우 가깝죠. 그러면 누가 더 커진 거예요? 얘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2020년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24년이 크다라 그랬으니까 너 틀렸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안 보이시면 그냥 감액으로 보셔도 된다. 자, 다음에 23번과 24번 봅시다. 요 23번은 5급 문제를 준비하셨으면 매우 비슷해 보이는 애를 하나 봤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걔처럼 가정을 열심히 줬어요. 근데 난이도는 좀 낮춰서 가정을 줬더라. 어쨌거나 보시면은 판매량과 반품량이라는 게 있고 반품률과 순 판매율이 있는데 이 둘을 더하면 100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다? 여집합 관계다. 1번 반품률이 제일 높대요. 확인해 봅시다. 비액값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읽혀.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0만 붙여. 0, 0, 0 붙여. 몇 프로? 40%. 혹시 40%보다 큰 애 있나 봤더니 없네요. 근데 B인데 넌 왜 C를 동그라미 했니? 자, B를 다시 붙이고 0 하나 붙여. 얼마? 33.3%. 33.3%보다 큰 애 있어? C가 40%죠. 제일 크지 않아? X 표시. 다음에 판매량이 가장 적은 제품의 반품량은 전체 반품량의 15% 이하다라 그랬어요. 먼저 판매량이 제일 적은 애 찾아봐야겠죠. 누구 나와요? A. A가 전체 반품량에서 차지하는 게 15% 이하냐라는 건데 15%는 20을 얼마로 바꾼다라 그랬어요? 3으로 바꾼다라 그랬죠. 440에는 20이 몇 개 있어요? 22개 있죠. 그러면 3이 몇 개 있으면 돼요? 22개 있으면 되는데 22개보다 많죠. 그래서 15% 이상이네 X. 다음에 3번. 제품별 반품량이 50%씩 증가하면 전체 순 판매율은 95% 이하가 된대요. 우리 순 판매율로 구하려면 귀찮죠? 누구로 구하면 편하겠어요? 반품률. 몇 프로 이상이다? 5% 이상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각각이 50%씩 증가한다는 건 전체가 50% 증가한다는 거죠. 50% 증가시키면 얼마? 660. 660이 5%냐라고 물어봤어요. 5 계산하기 귀찮아요? 편해요? 귀찮죠? 그래서 0 붙여서 50%인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13,500분의 6,600이 얼마보다 큰지 작은지 50%보다 큰지 작은지만 생각하면 되고 난 잘 몰라. 내가 아는 건 뭐라고요? 찢어서 보는 것밖에 없어. 만 날리고 5천 날려 3,500분의 1,600 아무리 봐도 50%보다는 작죠. 얘가 50%보다 작으면 순 판매율은 95%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뭐야? 너 틀렸어. 다음에 4번. 제품별로 반품량이 100개씩 증가할 때 반품률이 5% 이상이 되냐? 얼마 더하라는 거예요? 300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7,400과 13,500으로 보시면 되죠. 50% 이상이죠. 5% 이상이겠네요. 동그라미 정답을 4번. 다음에 5번 친구. 5번은 판매량만 1000개씩 증가시켰을 때 순 판매율이 1% 이상 증가한대요. 판매율이 1% 증가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반품률은 1%포인트 하락한다는 거죠. 근데 1% 읽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0 붙여서 몇 프로? 10% 하락했는지 안 했는지만 볼 거예요. 원래는 13500분의 4400이었는데 얼마가 됐다? 16500분의 얼마? 4400이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얘네 둘이 몇 퍼센트 관계냐? 10%포인트 관계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뭐 계산하는 수밖에 없긴 한데 계산을 해보시면 이 친구의 10%면 얼마예요? 1350이죠. 그거 몇 개 있으면 요거 만들 수 있어요? 3개보다 좀 더 많이. 얘는 10%면은 1650이죠. 몇 개 있으면 얘 만들어요? 어쨌건 3개 근처죠? 둘이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려면 하나는 3개고 하나는 4개여야 되죠. 안 되네요.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분모를 똑같이 만드세요. 몇 프로 키워주면 돼? 30%. 얘 30% 키우면 얼마나 커져요? 해봤자 1200. 1200이면 16,500에 1200이면 10% 안 되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다음에 24번과 25번 봅시다. 자, 24번을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두 가지 공식을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과거값은 어떻게 구한다? 1 플러스 율율분의 현재. 두 번째, 폭은 어떻게 구한다? 1 플러스 율율분의 율율 곱하기 현재. 근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보거나 혹은 무엇을 우선해서 보면 된다고요? 현재를 우선해서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자? 통분하자. 요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 가볍게 한번 살펴봤더니 디귿선지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귿.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율이 제일 낮은 가구 14년과 24년을 보래요.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가장 낮은 가구. 얘도 단위가 안 맞아서 잘 안 보이죠? 0을 하나씩만 붙여줄 거예요. 0을 붙였을 때 제일 낮은 애가 여러분 눈에 명확히 보일 건데 걔가 누구죠? A입니다. 24년도 0을 붙여서 봤더니 A는 아니죠. 왜? 1보다 작은 애가 있어서. 그래서 둘이 같지는 않아 디귿 지워져요. 디귿을 지우고 나시면 여러분이 누굴 풀면 답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겠죠. 그래서 기억을 볼 거예요. 23년 의료비 지출이래요. 과거값 구하라는 거죠. B가 제일 많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B가 제일 많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B를 잡을 거예요. 일단 현재 값이 제일 크긴 해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A 정도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가 크면 클수록 율은 작으면 작을수록이라 그랬는데 얘는 현재는 큰데 율도 커버려요. 그래서 아주 잠깐만 통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4%를 10%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증가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단 둘이 뭐 하면 된다 그랬죠? 빼면 된다 그랬죠? 빼면 얼마예요? 14%죠? 그래서 여러분이 800에다가 그냥 14%만 증가시켜봐요. 얼마 나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900보다 커져요. 그래서 뭐다? A가 제일 큰 게 아니 B가 제일 큰 게 아니라 A가 제일 크구나 하고 X 표시 칠 수 있게 돼요. 다음에 니은. 가구원 한 명당 가계소득 14년에 비해서 24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거 찾고 있어요. 근데 얘 가구원은 안 바뀌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가구원은 그대로 놓고 차이를 분자로 보면 돼요. 근데 누가 제일 크대요? C라 그랬죠. C의 가계소득 차이 얼마예요? 1000이죠. 분모는 1이네요. 그러면 1분의 1000이니까
폭은 1000이다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가 가구원이 2명, 4명, 5명이죠. 1000보다 커지려면 폭이 2000, 4000, 500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진 않죠. 그래서 뭐야? 너 동그라미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25번 갑시다. 후아.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25번 볼게요. 25번을 봤더니 24년에 A구의 구간, 별, 청년, 인구다라고 나왔어요. 소득 구간이네요. 제가 요거 구간 자료 나오면 범위성으로 생각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떠한 선지부터 풀어야 되나라고 가볍게 한번 훑어봤더니 디귿 선지부터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귿을 보니까 연령이 27세 이상이거나 주거 형태가 전세인 청년 가구가 땡땡명 이상이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나라 그랬으니까 합집합 떠올리면 되죠. 합집합인데 이상이라 그랬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최소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소 합집합을 구할 건데 일반적으로는 전체만 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세라는 것과 27세 이상 둘이 더한 거, 둘이 더하면 얼마냐면 2446 그리고 1666이에요. 이 둘을 합집합할 건데 가장 작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겹치게 만들면 되죠. 최대한 겹쳤을 때 합집합 크기는 얼마가 되죠? 2446이 되죠. 합집합. 근데 여기서는 2450명 이상이래요. 제가 그 프리편에서 소, 돼지 문제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구한 게 만약에 X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개별적으로도 확장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소득 구간에 따른 개별들을 한번 볼 건데 전세랑 27세 이상 누가 더 많아요? 전세가 더 많죠. 나 이거 두 개 합집합할 때는 누가 많았어요? 연령이 더 많았죠. 그래서 그냥 이 전세를 모두 다 연령 안에 넣었다고 생각한 건데 연령이 있어요. 전세를 안에 넣었다고 생각한 건데 개별 구간으로 보니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는 것들이 생기더라. 그럼 그 못 넣는 건 추가적으로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93이죠. 몇 명? 6명만큼은 뭐야? 여기 안에 사실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몇 더해줘야 돼요? 6. 얼마 넘어갔어요? 2450.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근데 얘 말고도 또 있어요. 누구 있냐면 150에서 300만 원. 보시면 누가 많냐? 전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삐져나오는 무언가가 발생해요. 그게 몇 명이냐면 400명이랑 그러니까 요 숫자를 400명이랑 513명으로 쪼개서 생각해 주시면 한 명과 6명이어서 7명을 또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값이 실질적인 최소값이 돼요. 근데 제가 프리편에서 이 정도 개념이 설마 나올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 뭘 강조했죠? 5급은 계산으로 조지고 7급은 개념으로 조진다. 얼마나 복잡한 개념을 낼지 솔직히 살짝 무서워요. 한번 나왔으니까 원래 일반적으로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무슨 규칙이 있냐면 작년에 신유형을 내잖아요. 그럼 올해 똑같이 나와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왜냐면 얘 정답률이 되게 낮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또 냈을 때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좀 낮아요. 왜냐면 우리가 동일한 유형을 못해도 한 3, 4번 정도는 풀어야 사람이 걔가 어느 정도 체화가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또 내면 또 틀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사한 개념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최소 교집합 또는 최소 합집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X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늘려봐야 된다.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26년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거요? 30몇 %예요. 30% 초반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걸 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면요. 아마도 기억과 니은은 웬만하면 다 풀었을 거거든요. 기억은 X가 되고 니은은 동그라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게 2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못 푼 사람들 빼고 푼 사람들은 거의 다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아서 푼 사람은 거의 없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 또 재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다 틀려주잖아. 여러분들은 틀리시면 안 된다. 내년에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마셔라. 어쨌거나 우리 디귿이 동그라미라는 걸 구했으니까 정답을 몇 번으로 만들고 싶어? 5번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는 니은만 풀어주면 되겠죠. 니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데 연령이 23에서 26세인 사람들의 한 명당 평균 소득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300만 원 이하 잡아주시고 이 들의 평균만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00만 원 이상이다라 그랬죠. 구간 자료에서 이상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최소로 만들라 그랬죠. 무슨 소리야? 빵원 벌고 15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0원이랑 150명을 모였을 때 가중평균 했을 때 10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된다.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넘치는 넓이와 부족한 넓이만 나눠주시면 되겠죠. 100을 기준으로 넘치는 애는 누구? 넘치는 애는 누구? 150만 원 버는 애. 부족한 애는 누구? 빵원 버는 애. 얼마만큼 넘쳐? 50 곱하기 654만큼. 얼마만큼 부족해? 100 곱하기 201만큼. 넘치는 게 커? 부족한 게 커? 넘치는 게 커. 따라서 뭐야? 가중평균 냈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된다를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돼요. 결론적으로 니은 동그라미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기억 볼게요. 기억. 얘도 문장이 길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축약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내용은 뭐예요? 150에서 300만 원 버는 비중이 궁금해. 누구? 남녀의. 그래서 우리는 150에서 300만 원 버는 비중 남녀를 볼 겁니다. 보시면은 전체 인원은 거의 140명 늘었거든요. 근데 남자 인원은 몇 명 늘었어요? 7명 늘었죠. 그럼 남자의 비중이 무조건 작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해당 문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성이 작다라 그래요. 그래서 너 틀렸다. 정답을 5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추가 채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25번 덕분에 이 추가 채용 시험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추가 채용 없이 내년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매우 높은 확률로 싸그리 다 틀릴 거예요. 물론 이 문제를 틀린다고 당락이 결정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특성상 남들 푸는 것만 다 맞추면 합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남들 틀리는 거를 나는 맞추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내년에 또 나오면 아마 남들 틀리는 걸 텐데 여러분은 맞췄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 멘트 치면서 우리 또 다음 강의에 만나 뵙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통하였느냐? 모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봬요.